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열었던 시장의 문이었는데 장시장 아주 잠깐의 반등 이후에 계속 바닥이 어딜지 모를 흘러내림 때문에 여러분도 계속해서 좀 축 처지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또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더 극심하게 좀 빠지는 흐름 보여졌는데요.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더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를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시장의 위치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렇다면 오히려 좀 지금 시장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역발상 전환은 무엇일까? 그 전략은 또 무엇일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홍당무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주식부터 또 ETF, 선물 옵션까지 3박자 매매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전문가님만의 비법 제대로 풀어드릴 거니까요. 자, 어떻게 또 지금 매크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장 앞둔 이 이벤트들, 굵직한 이벤트들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차분히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좀 만나 뵙기 전에 지금 생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 밀착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미로같이 생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깝게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장하시는 분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또 함께 합니다. 11월 1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또 9시까지 선물 옵션 무료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지금 시장에 정말 필요한 특강이 아닐까 싶은데 급락하는 시장 선물 옵션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전문가님도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강의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박스경제TV 실시간 채널에서 지금 방송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채널에서는 지금 방송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자방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저는 공격적으로 시장이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 하락 목표가가 선물 305였습니다. 342부터 고점이 48을 찍고 내려올 때 42부터 하방 얘기하면서 인버스를 말씀드렸고 인버스를 저희가 비중 최하 50%는 팔지 말고 버티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가진 자산의 최소한 절반은 베팅하자 많게는 100% 풀베팅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하락 시황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반등 나왔다 빠졌다 계속 할 텐데요. 종합주가지수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종합주가지수 최소 목표가 2130포인트입니다. 이제 2300 깨졌다고 아비규환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참 가속화될 것이고요. 많이 빠지면 1900포인트, 적게 빠지면 210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주식 매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 당일날 수급 좋은 놈을 아침에 잡았다가 파는 단타 정도나 가능한 것이고 선수 매매 아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빠지는 장이 온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죠? 주기적으로 빠지니까 또 빠질 때 무식하게 많이 빠지는 장도 분명히 온다는 걸 아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은 공매도라는 걸 때리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 쳐서 빠지는 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자는 내가 싸게 사서 올라가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해 개인 매매자는 상방으로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멍멍이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야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 멍멍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오르는 방향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도 있고 내리는 방향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매매자는 올라야만 수익이 낼 수 있는 주식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훨씬 안전한 거야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큰 하락장이 올 때마다 내가 뭐예요? 집중 치료를 받죠. 금융 치료를 받습니다. 손해가 많이 나고 깡통차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게 주식은 도대체 할 게 못 되네라고 자산 시장에 내가 투자하는 게 못 되네라고 시장을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가가 빠질 때 지금 아마 팍스TV 전체 통틀어 가지고 주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9월 19일 날 거의 최고점에서 장 빠진다고 인버스 몰빵하라고 얘기하는 저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주식 하시는 분들 방송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이제 와서 야, 주가 빠진다 한참 더 빠질 거야. 여러분 떨어진 뒤에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거 수익권인 거 다 파시고 인버스 잡거나 현금 들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최소가 11월 말까지 하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1월 말일이네요. 정확히 예견됐죠? 342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305를 얘기했는데 오늘 306.5030을 찍습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 힘드십니까? 제가 내일 저녁에 7시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제목은요. 급락하는 시장 선물 옵션이 대안이다. 이해되셔요? 네. 급락하는 시장 선물 옵션이 대안이다. 우리가 주가가 내가 20% 빠지면 내가 20%를 복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내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 그 반토막 난 걸 복구하려면 100% 더블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은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다 테마주가 한 번씩 세게 가는 것뿐이고 그 또한 세게 오르면 세게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승 방향이 아닌 하락 방향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반째 빠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40일이 경과했는데 여전히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냐 아니면 내년 봄까지냐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빠지면 연말 안에 하락이 종료될 것이고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면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가 시장의 저점입니다. 한 5, 6개월 빠져야 끝날 거예요. 저는 아마 그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 빠질 때 여러분 주식 계좌 도저히 답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답 없는 거 손절하시고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는 방법을 그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화면 보시고 있는 TV 앞으로 오십시오. TV 앞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네모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켜셔가지고 갖다 대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 단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 뜹니다. 여러분 영어 링크만 띡 누르시면은 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시 여기서 나는 집이 한 100평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대면은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넓은 데 사시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죠? 다 넓죠? 예, 저희 집만 넓은 게 아니죠. 가서 앞에 갖다 대시는데 TV 앞에 가셔서 이렇게 대셔야만 인식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오픈 톡방에다가 홍당무 장자방 입력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 7시부터 제가 강의를 하니까 입장 링크를 들어올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팍스TV 출연하면서 9월 19일 날 장 빠진다고 얘기하고 인버스 비중 50% 많으면 100%까지 풀베팅 몰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건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기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 이후에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제가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버스 얘기할 때 그때 들고 있냐 없냐 근데 참 답답한 건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버스 베이팅 한 지가 40일 됐어요. 40일이 경과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셔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500원에 사서 지금 3,100원을 넘겨서 23%, 24% 수익 중이에요. 물론 장은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추격을 했을 때 만약에 가다가 잠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주춤해버리면 밀리면서 주춤해버리면 그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힘들 거고 저는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 삶의 변화의 타이밍이 되시길 바랍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저랑 온라인 강의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3월에서 4월이 저점일 거다라는 한 말씀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좀 더 깊게 그럼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선물 옵션이 지금 시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좀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대안인지 알려면 주식시장 지금 이렇다.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풀어주실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PPT를 잠깐 보시게 되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기적인 하락장이 온다. 인버스를 2,500원에 풀 베팅을 했다. 최하 50%는 베팅하자 했는데 그 시점이 여기입니다. 제가 화면에 표시해드리면 9월 19일 날이고요. 이날 풀로 잡아서 어디까지 보냐면 3,000원에서 3,200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갈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오늘 종가상 3,100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도달한 것이고요. 그러면 수익률이 벌써 24%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어떤 전문가도 또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도 경제TV에 출연해서 생방송에 이게 공신력이 있는 방송에 나와서 시장이 빠질 거니까 인버스에다가 비중 최하 50%, 내 자금 전체의 최하 50%, 많으면 100%까지 풀 베팅해도 절대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에 풀 베팅 몰빵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버스는 제가 보는 목표가는 적게 가면 3,800원에서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100원대에 잡아도 여러분 얼마 갈까요? 25%에서 30% 정도 먹을 폭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네요. 저점 잡으신 분들은 지금 2,500원에 잡아서 이미 24% 수익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3,800원에서 4,000원까지 간다면 수익률이 얼마 될까요? 예, 최하 한 50%를 좀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이 인버스가 70%에서 100%까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점 2,500원 대비로 생각을 하실 때 저는 3,8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반등에 속아서 주식 사고 괜히 이상하게 상방 포지션 잡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마다 하방 잡아서 강력하게 미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종합주가에서 2,100포인트는 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요. 걔가 무너진다면 1,900포인트까지 며칠 내에 한 2, 3주 내에 그냥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왜 그렇게 보느냐. 왼쪽에 있는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코덱스 선물 200 인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버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자, 두 개 다 ETF입니다. 두 개 다 ETF인데 저는 이게 약간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라 한 배짜리는 영 답답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폭의 2배의 이익을 내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되면 2배 손해 나겠죠.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내가 빠지는 거에 2배가 나는 것이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여러분 알고 계시는 곱버스입니다. 따라서 두 개 차트를 같이 비교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게 어제 종가 차트입니다. 오늘 종가 반영한 게 아니라 방송국 올려면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어제 종가로 한 겁니다. 보시면 얘는 여기 저점대에서 우리가 여기서 15,800원, 700원에 매수해서 여기 17,200원에서 500원 사이 다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뭐 했다? 인버스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첫날은 못 잡았고 둘째 날, 셋째 날에 인버스를 왕창 잡아라. 그게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3,100원대 일단 돌파했죠. 그러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고 보냐면 11,000원 내외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 그렇다면 아직도 2,000원 더 가야 되니까 여러분 수익이 마이너스 15% 이상 더 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버스가 앞으로 먹을 폭이 최소한 10에서 15% 이상 더 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함께 보시면 자 주식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간 몇 퍼센트 버느냐. 여러분 월간이라고 여쭤봤습니다. 내가 월간 5%씩을 꾸준히 복리 아니고 내가 5%씩만 벌고 팔아먹고 인출하고 5% 벌고 내가 인출하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12달이죠. 그럼 나 얼마 벌 수 있을까요? 연간 60%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가 내 원금 대비 60%의 수익을 매년 못 내시는 분 손? 많이 드네요. 그죠? 많이 드는 것 같아. 60% 못 버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달에 5%를 못 번다? 원금 대비 말이 안 되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금 대비 5%도 못 벌면서 주식을 할까? 저는 난감한 건 왜 주식을 합니까?
그냥 주가 지수 오르는 레버리지 지수 상품만 가지고 거래해도 한 달에 5% 수익은 충분하게 됩니다. 인버스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바닥에서 24% 주가 빠질 때 남들 다 곡소리 날 때 저희는 돈을 벌어요. 왜? 인버스를 배팅하면 되니까. 즉 다시 말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주식 종목 지금 얼마쯤 돼 있냐면 상장 종목이 한 2,400개쯤 됩니다. ETF까지 포함하면 한 3,000개가 좀 넘어요. 3,200개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다 안 세봤습니다. 대략 그쯤 됩니다.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내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오를 만한 종목을 고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00개 종목을 다 눌러보면서 패턴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시간을 내가 드린다고 해서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못 버는 어렸을 때 제가 공부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 한 분이 6.25 전쟁을 겪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었는데 그때 공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잘해요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기 뭐야 우리가 연습장 있죠? 거기다 빽빽이를 깜지라고 합니다. 빽빽이를 내가 똑같은 얘기를 3번, 4번, 5번, 6번, 10번씩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을 겪으신 내년에 퇴임을 하실 분이 제 마지막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6.25 때 빽빽이 하면서 계속 깜지하면서 외우는 것밖에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거고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을 가르치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할 때는 반에서 성적이 잘 나와봐야 한 5등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웃긴 건 이 빽빽이를 내가 집어치워버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꼼꼼히 보면서 이해하면서 내 이해력을 키우는 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올라서 1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 공부 잘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여러분 밤새 가면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보면 반에서 한 5등에서 10등 하는 친구가 제일 성실해요. 근데 오히려 상위권에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할 시간에 집중하고 아닌 건 많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드리냐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우리 뭐 하려고 합니까? 수익 내려고 합니다.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000개가 넘는 종목을 내가 다 뒤져서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그것도 매번 연속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은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방향의 수익을 내는 거,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의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심플합니다. 그렇죠? 내가 꼭 올라야 될 종목만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방을 배팅하면 하방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 게임만 홀짝만 하면 됩니다. 학교 때 여러분 홀짝 해보셨습니까? 동전 이렇게 짤짤이에서 홀 그러면 500원 여기 짝 그러면 1,000원 해보셨잖아요. 오히려 두 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승률을 높여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게 많을 것 같지만 하락장 만날 때 답 없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추세가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수를 보는 승률이 제일 높은 사람의 말씀대로 그냥 인버스를 쭉 끌고 가시거나 시황을 잘 봐서 시황을 잘 못 보실 거면 여러분 웬만한 이상한 개별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지만 테마주 돈 되게 많이 버는 것 같고 급등주 만나면 엄청 돈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식을 그만두는 그 시점에 돈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돈은요 여러분 내가 매매를 끝내고 출금해가지고 내 통장으로 옮겨서 인출해야 내 돈입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파이가 벌어지다가 갑자기 하락장 만나면 와장창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주기적인 하락장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 인버스가 필요하다. 저는 주가 더 빠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하나 있느냐? 자,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그 종목 검색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최근에 오전에만 급등할 수 있는 수급주들을 좀 만들어내는 종목 검색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승률을 좀 갖게 되냐면 저는 이 매매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제 톡방에 아침에 관심 줍니다라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시초가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무너지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를 지키고 5분, 10분 이내에 지켜지게 되면 저는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에서 5% 정도, 많으면 5에서 7%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제가 걔를 오후까지 혹은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당일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10월 30일 어저께의 제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클리로믹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시초가에 왕창 갭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일봉 차트입니다. 전날 가격보다 한 20% 가까이 갭이 확 떠서 출발합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 있죠? 상한가까지 10% 남았죠. 그래서 30%가 상한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아침에 시가가 깼기 때문에 사지 않다가 시가 회복하면서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바로 상한가 마감합니다. 자, 보시면 별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 5분봉이에요. 위에 게 5분 차트인데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수익 여러분 인증 톡방에 올라온 걸 보시면 6.06% 수익입니다. 여기 장자방하면서 하트 사랑이라고 표시해 주셨네요. 고맙다고. 자, 소액으로 연습하셔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외에는 하락장에 거래 못합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24일 날 한 건데요. YTN입니다. 자, YTN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얘는 YTN이라는 회사를 유진기업이 인수한다. 자, 여러분 보통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합병 당하는 회사가 더 호재일까요?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가 호재일까요? 생각 가만히 해보시게 되면 인수당하는 회사가 대부분 호재예요. 왜냐하면 인수당하는 회사는 힘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흑자인 회사가 아니고 적자거나 어렵거나 매출이 안 좋아서 나는 근데 그 업력은 있죠. YTN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정보 뉴스 전문 회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YTN은 뉴스 정보 회사만 하기 때문에 광고가 붙지 않으면 수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러분 MBN이라고 하는 매일경제 TV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뭘 하냐면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쪽에 삼성지구 이런 데 가보면 MBN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걸로 이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거기다 사옥도 또 여기 어디야 충무로에 있는 사옥 말고 또 하나 건물을 지었거든요. 빌딩 지은 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고 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떨까요? 얘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겠죠. 뉴스만 하고 방송만 해가지고 광고 붙지 않으면 수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YTN 같은 경우는 유진기업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유진기업도 이때 많이 올랐는데 올해 상한가를 찍은 거는 YTN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다. 근데 제가 이걸 톡방에 올려드릴 때 그런 거는 주저리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관심주 이거. 자, 그러면 보세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장출발하고 시가를 지킵니다. 매수 잡았더니 바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 외에는 하락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단타관심주 흥구석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봉입니다. 눌러요. 그리고 나서 갭이 빵 뜬 날 시초가에 꽤 많이 올랐지만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요. 제가 톡방에는 이틀째에 여러분 17% 수익으로 다 팔자라고 여기 말씀드렸는데 쭉 끌고 올라가신 분들은 얘를 한 45%에서 50% 정도 수익을 내고 끝낸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락장에는 이런 이슈 종목으로 짧게 끌고 들어가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건드리지 않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ETF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3,3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내고 1시간만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ETF 제가 보통 코덱스 레버리지 ETF이죠. 인버스 곱하기 2 얘도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래야 주문이 들어가요. 수료 받으시면 수료 코드 뜨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디다 입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입력하는 데를 알려줄 거예요. 코드 입력을 내가 수료했다라는 수료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ETF 레버리지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살게요 얘기할 때 같이 매수가 진입이 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서 몇 개만 좀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 입장에서 보시면 자, 주봉 차트로 잠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추세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올라가다가 추세를 이탈했어요. 보통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앞전 바닥까지 거의 대부분 내려오거든요. 앞전 바닥이 1163원입니다. 앞으로도 10% 이상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근거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이 지키고 올라온다면 내년 초에 시장은 괜찮은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깨진다고 한다면 저점이 어딘지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입장이고,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반등하는데 반등 포인트가 18,000원을 넘지 못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11,500원에서 11,600원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전 반등할 거냐?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볼 땐 저기 반등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한 7,500원, 8,000원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그럼 저기 오면 집중 매집을 하자. 저기까지 찍어야만 저는 주식에 비중을 실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반대로 인버스 한번 보실게요. 자, 인버스 오늘 종가가 3,120원입니다. 아주 장대 양봉을 섰죠. 오늘 장 하락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식은 다 빠지는데 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인버스라는 ETF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공부해 놓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겨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세 주고 눌렀다가 바닥 돌리면서 올라가는 되게 예쁜 패턴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앞전 고점이 3,940원이거든요. 3,800원에서 4,000원 여기까지 저는 찍을 거라고 보니까 계속 하락장으로 보십시오. 중간중간 며칠은 반등하고 며칠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마 저기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2,500원에서 제가 매수한 단가가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면 차트상 되게 이쁜 자리에 들어갔죠. 그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바닥 확인하고 지지 확인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엄청 예쁜 자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더 갈 자리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어설프게 사지 마시고 뭐 해라? 인버스 하자. 자, 같은 차트의 월봉입니다. 인버스의 월봉을 바라보시게 되면 얘가 우리가 지난번에 12,800원 찍었던 거는 어디였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났을 때입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 가냐면 1,400포인트, 1,450이었나요? 90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갈 때가 이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까지 간다라고 보냐면 종합주가 지수 1,900포인트 내외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는 1,750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만약에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움직인다고 한다면 대략 6,000원에서 7,000원 여기까지 움직여야 저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5,000원까지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9월 19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당분간 이 추운 겨울 동안은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인버스가 우량주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유식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Winter is coming. 이미 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겨울은 이미 주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붙잡고 쭉 끌고 가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쭉 버티시면 되겠고 시장 반등 좀 나오면 인버스 조정 나오잖아요. 열심히 담으셔서 최하 50% 이상을 끌고 가서 최소 목표가 5,000원 많이 가면 6, 7,000원까지 제가 전량 팔아먹는 날 다시 제 톡방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톡방에 좀 들어오셔야 될까요 말까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야 인버스 팔아먹는 날 얘기할 것이고 시장 저점 찍는 날 이쯤이면 하방 다 팔아먹고 상방 들어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날 저랑 같이 소통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박스경제 통틀어가지고 인버스 시장이 하락한다고 거기에다가 배팅하라고 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예, 제가 화장실 갔는데 어떤 분들이 아마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식 전문가 분들이셨을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인버스 배팅한다. 뭔 소리냐. 상승 중 조정인데 라고 저한테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지금 어떨까요? 많이 손해보고 힘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남보다 주가 지수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 중요한 핵심만 잡고 가겠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우리가 주식을 형성하는 우리나라 시장을 바치고 있는 가장 주도주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ETF입니다. 우리가 7월 16일 날 얘 빠진다라고 최고점이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 절대로 한 주 남기지 마라, 사지 마라 이야기한 이후부터 지금 얼마 갔죠? 26,900원, 27,000원 찍었다 치고 지금 12,675원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얼마나 빠져야지 바닥이 나올까요?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0,000원 초반 정도면 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 초반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2,000원 지금부터 10%에서 20%쯤 더 빠질 자리 있어 보입니다. 주가지수 연속 하락으로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계속해서 안 빠졌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계속 자동차가 안 빠지면서 버텼습니다. 여기 시장이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짱짱하게 잘 버텼던 종목인데 바닥 반등하고 바닥 반등하고 바닥 반등하면서 일봉 차트 계속 버텼던 놈인데 제가 그만 버티고 내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 말을 듣네요. 빠지고 있죠. 자동차 사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여러분 얼마까지 빠지면 살 수 있다라고 기준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 보십니다. 이놈들 중에서 가장 센 놈이 그나마 반도체였는데 지금 반도체도 보시면 추세 하단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이탈합니다. 마이너스 3.5%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가가 반등해봤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즉 본격적인 하락을 달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어떤 놈이 좀 괜찮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 철강 쪽하고 건설하고 시멘트하고 보험을 좀 보자. 그리고 조선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보험하고 이쪽은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연말쯤 주가가 빠질 때 보험주도 같이 빠져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보험주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험주 살 거예요. 왜? 보험주는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게 되냐면 배당을 평균 한 4.5%에서 많이 준 데는 7%대까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주가가 빠질 때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수익 플러스 배당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겨울에 우리가 노릴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주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떨어질 때 건설하고 철강 쪽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대는 기사들이 뜹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모 당에서는 서울의 영역에 여러분 경기 고양, 김포, 뭐 하남, 뭐 광명, 뭐 안양 전부 포함시키겠다. 그러면 서울시 부산군 안 합니까? 서울시 대구구, 서울시 뭐 영도구 이런 거 안 합니까? 서울의 영역을 엄청 넓히겠다는 건 결국은 표심을 잡겠다라는 포퓰리즘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싶은 거냐면 각 정당별로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이제 아무 말 대잔치 할 때예요. 근데 그 아무 말 대잔치가 안 먹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뻔히 나올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청년에게, 여성에게 주택을, 대출을 표 받기 위한 대출을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게 뭘까요? 집값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내가 집을 어디다 짓겠다, 공급하겠다 분명히 얘기할 건데 지금 시멘트 값은요 여러분 최근 1년 사이에 적게 오른 건 70% 많이 오른 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철근 값은 70%에서 1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설 많이 하게 될 때 원자재 값이 오르면 분양 원가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내가 평당 500만 원에 질 수 있을 때랑 평당 800만 원, 1000만 원 질 때는 당연히 원가는 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이 제일 많이 가는 회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건설사 1번, 자 우리 유준 앵커님, 네. 건설사 1번, 그다음에 2번 네. 철근을 만드는 회사, 3번 콘크리트 회사. 어디가 제일 많이 돈 벌 것 같으세요? 순이익률? 콘크리트? 콘크리트? 컨닝했는데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콘크리트. 맞아요. 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값이 비싸지면 내 마진 이율을 높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둘 중에는 콘크리트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멘트 회사가 앞으로 유망하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저기 LH 마냥 철근을 계속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근값 안 드니까 철근 떨어지겠죠. 그죠? 순살 자이처럼 자꾸 빼먹으면은 철근값 안 들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를 넣고 정상 철근을 넣는다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은 콘크리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콘크리트 전체 생산량이요. 필요 양에 대비 70에서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실까요? 평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100이 필요하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게 70%에서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부족한데 공급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정말 어딘가 삽뜨고 공사가 막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이러기 시작하면 시멘트 값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러면 지금 시멘트 회사들의 영업 마진 이율은 순이익률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로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 아시아시멘트라고 하는 이 회사이고요. 그리고
성신양회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쌍용 C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시멘트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떨어질 때 우리가 건설은 건설주 입장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제일 나쁘거든요. 이번 하락장에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것은 현대건설하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아마 좀 신뢰도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거보다 오히려 대우건설과 그다음에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이화공영이라고 하는 중소형 종목이 있고요. 또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형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위주로 여러분이 떨어질 때마다 세팅을 하시게 되면 특히 대선이나 총선 테마할 때 테마주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서희건설하고 그다음에 이화공영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는 대우건설이 꽤 몸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사시면 되고 저처럼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 복잡해, 머리 아파, 종목 하나만 찍어줘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종목 코드 제가 코덱스 건설이라고 하는 ETF를 추천하겠습니다. 117700. 자, 이 종목 하나로 그냥 퉁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ETF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 중에 고르기 되게 힘들어요. 혹시 내가 A라는 종목 선택했는데 현대건설 했는데 갑자기 GS가 올라갈 수 있죠. GS 했더니 갑자기 철근을 빼먹네? 콘크리트를 빼먹네? 아파트가 무너졌네? 그럼 어떻게 돼? GS건설은 무너지지만 현대건설은 짱짱하게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르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면 관련 ETF를 보시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떨어질 때 또 하나 섹터를 보고 싶은 것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철강주입니다. 특히 철강 중에 비철금속,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집하시면서 올 연말을 보낸다면 내년에 시장이 저점 찍고 나서 내년 아마 상반기 지나고 여름 전후부터 하반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2025년까지 다시 상승장으로 불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천천히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짝짓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동국홀딩스랑 풍산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끼가 있는 건 풍산이 훨씬 좋습니다. 이 종목 위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떨어질 때 제가 조선주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현대미포조선하고요. 하나오션입니다. 아직은 제가 입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저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제가 저점이다 싶을 때 이거 삽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함께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단타 종목들은 빠른 호흡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종목 드릴 때 내가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 그래서 수급 좋은 종목 제가 골라드리면 그중에서 선수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수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스윙 매매들 제가 ETF 인버스 끌고 간다 아니면 이 종목 떨어질 때 여기서 산다 얘기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신다 그러면 딱히 손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하락장이라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종목 얘기 이 정도 드리고 잠시 후에 제가 선물 옵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겨울이 왔다 말씀해 주시면서도 주식시장에서 또 ETF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또 급락하는 시장에서 결국 최고의 대안은 선물 옵션입니다. 전문가님과 또 함께 최고의 대안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 함께 하시는 방법 계속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계좌 또 불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 이제 선물 옵션 시장 또 한번 풀어주실까요? 예, 선물 옵션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지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내가 배팅하는 건 간단해요. 자, 예를 들면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종목이 있는데 자, 선물이라는 종목은 선물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나 여기 저점인 것 같은데 상승 전환되네. 나는 선물을 매수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나 두 개만 매수할게. 여기. 그리고 뭐예요? 쭉 올라와서 야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빠지겠다. 다 올라왔네. 난 어떻게 돼? 팔아먹으면 돼요. 여기다가 차익 실현. 되게 심플하죠? 근데 선물은 주식하고 다른 건 올라가는 방향에 나는 매수해서 차익 실현한다.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나는 주가가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아. 아침에 시가에 폭락하겠는데 라는 판단이 설 때는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주가 매도에 진입하면 돼요. 선물을. 자, 매도 진입이라는 얘기는 하방 진입이라는 의미고요. 주가에 매수 진입한다는 얘기는 상방 진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오늘 많이 빠지겠다. 선물 10계약을 매도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여기다 주문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10계약해서 쭉 빠져서 오케이 바닥 찍고 반등한다. 다 팔아야지. 공매도 때린 거 뭐 해야 돼? 차익 실현해야죠. 10개 이렇게 주문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선물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옵션은 보시면 자, 아까 상승은 선물의 매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옵션은 상승할 때 콜옵션을 가지고 수익을 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 오케이. 콜옵션 여기서 사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고 장이 빠져. 나는 풋옵션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지수가 콜, 풋의 개념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다 써주시면 자, 여기가 콜옵션이고 풋옵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옵션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옵션의 가격, 기준이 되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주가가 5,000원이 지켜지면 매수고 5,000원 깨지면 하방이에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5,000원이라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주가의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옵션은 콜 옵션 얘는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콜 옵션 주가가 올라면 콜 옵션도 함께 올라가요. 상승장이다 그러면 나는 콜 옵션 사면 돼요. 선물 매수랑 같은 거고 하락장이야 그러면 뭐 사야 되냐면 풋 옵션 사야 돼요. 그래야 풋 옵션이 시세가 나니까. 그런데 콜 풋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뭘로 판단해? 갑자기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점지해주면 하방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얘는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즉 콜 옵션에서 기준 가격이 만약에 얘는 1.20이 기준 가격이야. 만약에 풋 옵션에서 얘는 기준 가격이 만약에 3.50이야. 자, 1.20은 옵션 지수의 의미예요. 지수의 숫자 단위이고요. 3.50도 지수 단위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 기준 가격이 어떤 놈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승장은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누가 내려갈까요? 풋옵션이 내려가겠죠. 그죠? 반대로 또 만약에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장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누가 내려갈까? 콜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이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저희 톡방에 저랑 같이 벌써 한 2년 정도 하신 분의 계좌예요. 보시면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원금 1,000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하셨는데 수익 누적 금액이 얼마냐면 2,79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하루도 손해가 안 나고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이 기간 동안 장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원금 2,790이면 내 원금에 몇 배 난 거죠? 2배 반이 났네요. 그죠? 3,000 조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2,700만 원을 만든 게 아니고 2,700만 원의 수익이에요. 이해되실까요? 27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선물 옵션입니다. 자, 얼마나 매력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랑 이분도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제가 계좌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10월 30일 어저께 인증이고요. 여기는 10월 13일입니다. 자, 이분은 저랑 2년 되셨습니다. 선물 어저께 당일 수익 금액 얼마 버셨냐면 4,280만 원입니다. 상당하죠? 근데 수익 시간이 언제였냐면 9시 16분입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 8시 45분에 선물 시장 출발하거든요. 장 출발하고 30분 만에 4,200만 원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또한 이날은 어땠냐면 장이 급락했던 날입니다. 이날 어땠냐면 수익 금액 여기 보시면 6,44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저랑 2년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바쁘셔요. 그래서 매일 매매를 못 하세요. 한 달에 한 서너 번밖에 못 하는데 겨우 이틀 매매해서 수익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1억 8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억 800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 크게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고 선물 옵션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벌었냐 보시면 어제 같으면 여러분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을 합니다. 보통 개파락을 하고 갭상승을 할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날 종가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종가 대비 개파락을 해요. 근데 얘가 이게 지지가야. 근데 지키는 가격을 지키면 시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이게 개파락할 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두 번째는 뭐죠? 시가의 지지가가 무너지면서 개파락했지만 계속 빠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선물 옵션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시가에 얘가 지키냐 못 지키냐를 뭘로 하냐면 옵션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풋 옵션 저항 가격이 시가부터 땡 하고 맞고 죽고요. 콜 옵션은 1.20의 지지가를 정확히 지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얼마의 수익을 내냐면 당일날 80%의 수익을 냅니다. 아침에 이 매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턴이 풀베팅 패턴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시가에 반등한다라고 저랑 2년 동안 계속 공부하고 매매해 오셨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물량 왕창 잡아서 수익 많이 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경험치가 있어서 물량을 배팅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장에 수익 내는 건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럼 반대 볼까요?
자, 이건 하락장인데요. 보시면 여기 오전에 9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수익이 1,200만 원, 1,700만 원 넘어간다고 실시간 계속해서 채팅들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필명만 지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유 중인 인버스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선물이 계속해서 단기 저점 찍고 반등한다 얘기 들 때 인버스 수익률 줄줄이 인증들이 올라가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어떤 장이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반등하는 척 속임수 주고 나서 종일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주식이었으면 어떨까요? 장 초반에 빠질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된 걸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 좋아서 물 타다가 운이 좋았는데 반등했으면 모를까.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콜옵션 기준점이 깨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케이, 얘 깨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장 빠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하락에 베팅한다. 선물은 매도, 옵션은 풋옵션. 그랬더니 풋옵션이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는데 당일 수익률은 230%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얘가 추세로 끌고 왔거든요. 이날 추세를 계속 오버하면서 몇 날 며칠 끌고 왔는데 수익이 얼마나 냐면 2000%. 원금 대비 2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바닥으로 반등할 때 제가 여러분 톡방에도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하자는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사서 다음 날 오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단기 반등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승과 하락 둘 다 볼 수 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얘는 10월 4일입니다. 개파락하고 종가저가 투매입니다. 자, 이분도 저랑 2년 되셨습니다. 장 출발하자마자 오전에 10시 19분에 수익 금액 1,266만 원 계좌 인증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계속 빠진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끌고 가라 할 때 배팅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겨우 배팅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수익금이 1,260, 내 원금의 120%를 당일 오전에 베팅해서 시가에 베팅해서 종일 수익을 내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어떤 날이었냐면 전날 종가는 여기이고요.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근데 개파락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보이시죠? 자, 출발점에서부터 반등할 줄 알았더니 반등 안 하고 그냥 밀어버려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어땠죠? 시가에 반등했다가 무너지는 차트고 얘는 종일 빠지고 반등 다음 반등을 하질 못합니다. 만약 주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주식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준점이 무너지면 하방 본다라고 말씀드린 선물 옵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뭐 할까요? 오케이, 기준점 콜옵션 무너졌구나. 야, 콜이 무너지면 난 뭐 하는 거야? 하방 베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풋옵션이 시작하자마자 당일날 500%를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수익이 1200 버셨던 분이 많이 번 게 아니라 오전 중에 잠깐 평가 수익을 올리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1000만 원 빼중에 1200만 원 버신 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우리가 500%를 갔지만 그걸 다 버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잘 못 버팁니다. 예,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건 저도 어쩌다 운이 좋아야 하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조금 일찍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500% 수익 난 구간에 2배만 벌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300% 벌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옵션이 왜 대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야,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700, 800씩 벌어대는 수익 구조가 계속 인증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풋옵션 바닥에서 매집하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90분봉입니다. 결국 얼마 갔냐면 바닥에서 2200%의 수익을 기염을 터합니다. 당일날 0.2짜리가 2.13까지 가면서 얘는 10배가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은 주기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빠질 때 풋옵션이 하루에 적게는 2배, 더블 정도 수익 나고요. 평균적으로 하락장에 하루에 200%에서 500%가 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배, 20배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하락장이 기쁘다고 얘기하면 돌 맞을 일입니다. 멱살 잡힐 일입니다.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선물 옵션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 선물 옵션이 아직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락장에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것 선물 옵션입니다. 여러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일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특강으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배울만 하겠다. 해볼만 하겠다. 마음이 드시면 배우기만 하십시오.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배워놔야 장이 빠지는 차트를 볼 줄 알고 상승하는 차트를 볼 줄 압니다. 대부분 주식 매매자는 상승하는 차트만 볼 줄 알지 하락하는 차트에 대응할 줄도 볼 줄도 모르거든요.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저녁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방법은 계속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이 정말 여러분들 선물 옵션 거부감 없이 쉽게 또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같은 급락장에도 매일같이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 대안책이 바로 선물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 계좌가 붉어질 수 있도록 대안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